안녕하세요. 마켓앤 뉴스에서 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최혜리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움찔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과 유럽 증시는 또 내렸다고 하죠. 물론 지표 부진 소식도 있지만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이 영향권에서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0.3% 밀리는 것 같지만 전일도 밀렸고요. 사실 간밤에는 1% 가까이나 더 크게 밀릴 법했다가 그나마 밑꼬리를 단 수준이 저 정도입니다. 나스닥은 요즘에 기본이 한번 빠졌다면 1%씩이에요. 3,000선은 유지하고 있지만 나스닥도 참 차트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미 전전일에 깼었는데 간밤에 한 번 더 밀리면서 제대로 다 아주 기본적인 이평선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보시면 일단 전일에는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네요. 유럽 쪽도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가 어제 2%까지도 빠지고요. 2% 안팎의 하락세였으니까 사실 급락이라고 표현한 헤드라인 뉴스도 한번 봤었거든요. 유럽 쪽도 역시 영국에선 다시 출구 전략이 아니라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럽도 아직까지 경계된 우려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장 미국에서 푼 돈이 유럽 쪽도 들어가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는데 이 미국이 돈 풀기를 중단할 수 있다니까 유럽까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중국 상해종합증시도요. 전일 3% 가까이나 밀렸고 오늘도 약보합세에서 좀처럼 플러스권으로 못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국도 이런 분위기 와중에 중국이라도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또 바로 옆에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발 훈풍 얘기도 들어봄직하지만 중국은 또 부동산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까지 역시 힘이 없는 중국장 어디에서도 모멘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자유로운 우리 코스닥 정도만 잘 가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는 코스피까지도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2022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엊그제 지수 아니야? 아닙니다. 조금 전부터 코스피가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해서요. 사실 어제 7거래일 만에 조정받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오는 것 그리고 금요일장 당연하겠다. 왜 글로벌 증시가 빠졌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부터 기관의 현물 매수가 강해지면서 코스피가 전전일 2000을 뚫고 2024점 몇까지 찍었던 그 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지요. 사실 오늘 거의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코스닥인 것을 증명해 준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봉을 조금 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월요일 대비 금요일 종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금요일장이기 때문이죠. 자, 코스피의 주봉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주봉. 이번 주에 코스피는요. 2% 넘게 올랐습니다. 1980선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그죠? 엊그제 가장 높았던 고점이 오늘 잘하면 고점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2020선까지 올라왔으니까 2%가량 상승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얼마나 올랐을까? 이번 주 삼성전자의 상승폭 2.5%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요, 142만 원 정도 아주 미미하게 있다가 149만 원에서 155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2.5% 올랐으니까 코스피 대비 0.5%포인트나 더 올랐죠. 삼성전자가 결국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총 비중이 높은 현대차 보시면요. 현대차도 이번 한 주 삼성전자가 2.5% 오르고 현대차는 조용한 줄 알았더니 2.8% 더 올랐네요. 현대차, 삼성전자가 결국 코스피의 상승을 만든 주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은 과연 얼마를 샀길래? 이제 외국인이 현대차, 삼성전자 위주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겠죠. 참고로 프로그램은 1조 1000억 정도가 이번 주에 유입이 됐고요. 현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이번 주에 9천억 넘게 산 것으로 집계가 돼요. 오늘도 현재까지 5일 만에 소폭 판화했었는데 조금 전 다시 한번 매수 전환하면서 이번 주 내내 사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외국인의 이번 주 수급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수급이고요. 네, 외국인은 2월 18일 이번 주 시작으로 해서 코스닥도 단 하루도 판 적이 없고요. 코스피도 오늘까지 조금 전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이렇게 닷새째 양시장 모두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그리고 2000포인트가 처음 넘겨지는 날 이렇게 이틀 동안만 해도 벌써 거의 한 8,600억 이상 현물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8,600억 이틀 만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넌 누구냐 물어볼 수 있겠죠. 외국인도 많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유럽계 외국인, 헤지펀드 외국인, 또 미국계 롱텀 자금 한 번 사면 그냥 쭉 사는 외국인, 여러 가지 외국인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로는요. 이런 외국인이 약간
한머니 성격의 외국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머니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뜨거 이렇게 하면 하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잠깐 들어갔다가 곧바로 수익 보고 나오는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다 이익 부자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특별히 움직임이 조금 빠른 것을 핫머니라고 합니다. 최근에 엔저가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려하기도 했었는데 수출주 입장에서요. 이 엔달러가 94엔대를 못 넘어가고 더 이상 추가적인 엔저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쪽에 베팅해서 이제 이익을 봤던 그런 세력들이 이거 이제 엔저는 이 정도 되면 됐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한국 증시가 많이 빠졌네? 라고 우리 증시에 들어온 것이죠.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펀더멘털 대비 너무 많이 주가가 낮았던 한국 증시가 그래서 그런 한머니의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와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 이 부분은 제가 결론하고 다시 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기관은 얼마나 샀을까요? 다시 한번 제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어제 기관의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죠. 사실 어제까지 기관이 이렇게 안 팔았다면 더 갔을지도 몰라요. 어제 기관이 한 2,800억, 오늘 의외로 지금 갑자기 이제 좀 사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 이런 분위기 제외한다면은 이번 주 굉장히 초반에 미미했었고요. 400억, 80억 순매수했었고 이만큼 샀었는데 어제 사실 많이 팔면서 거의 이번 주에 기관은 산 물량이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 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순매수 정도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코스닥은 미리 좀 살펴보자면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내내 기관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기관이 어제 많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화면 좀 다시 보시겠는데요. 어제 기관이 판 물량이 2,800억가량이었습니다. 그렇죠? 2,799억 현물 순매도. 그런데 똑같은 기관이 아니라 투신권의 매도를 보면요. 자, 투신권은 벌써 마이너스가 많이 있죠. 이번 주에 딱 한 번밖에 소폭 사지 않았고 코스닥도 들쑥날쑥한 그런 투신권입니다. 무엇보다 2,600억 이상을 어제 팔았어요. 기관 전체 순매도가 2,800억이었는데 투신권에서 2,600억을 팔아서 전체 기관 집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투신은 왜 팔죠? 그리고 전날도 1,000억 이상이나 요 이틀만 해도 한 4,000억 넘게 가까이 팔았는데 왜 팔았을까요? 네,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때문이죠. 저 때문이고요. 주식형 펀드 들어갔다가 내 돈 돌리도 하니까 투신권에서 그래 돈 내줄게 하다 보니까 주식을 팔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금을 드려야죠. 그래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런 주식형 펀드의 환매 물량 그리고 랩 어카운트 들어갔던 거 환매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한 2천 위에서 들어가셨던 분들 가입할 때 지수대가요. 10조가량은 된대요. 10조의 물량을 다 소화해야만 2천에 안착을 할 수가 있는데 어제 엊그제 해봤자 투신권 물량이 4천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멀다는 얘기가 되었죠. 자, 이번 주에 코스닥의 상승세가 놀라웠었고 오늘도 곧바로 상승 반전시키는 거 보니까 참 코스닥이 믿음직하다라는 얘기를 이번 주 내내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번 주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삼성전자, 현대차로 코스피는 한 2%가량 올랐다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이 3%가량 올랐네요. 그리고 지수대로도 지금 530선에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거의 오르고 일봉으로 봐도 성큼성큼 이런 차트가 있나요? 싶었는데 코스닥의 상승세는 코스피보다 더 강했네요. 사실 코스피가 2,000 넘기고 굉장히 간 것 같지만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끈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이 잘 갔습니다. 누가 신고가로서 앞에 코스닥을 이끌고 있을까? 저희가 신고가 내는 종목들 역시 주요 종목을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드는 종목 위주로 추려봤는데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의 신고가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무베이스, 나노스, 디지털옵틱, 아모텍, 파인디지털인데 한번 보실까요? 약간 바이오 종목도 이제 눈에 띄니다. 자, 신고가 차트를 잠깐씩만 보죠. 요것이 이제 메디톡스 차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바텍. 네, 요것도 휴대폰 관련된 종목이죠. 아모텍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무베이스. 그리고 나노스. 오늘 이렇게 12%가량 급등하면서 곧바로 신고가 대열에. 그리고 디지털옵틱. 요것은 이제 휴대폰 카메라 쪽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파인디지털. 네, 요거는 신고가 때 따라 들어갔을지라도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번 주 한 주간 1조 가까이나 샀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살지 모르고 오늘도 파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사버리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한머니 자금이다. 일본에서 나온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단기성 자금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2,000포인트 안착을 위해서는 투신권으로부터 물량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물량은 한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총 소화해야 되는 물량은 10조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역시 코스피에 조금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다 할지라도 기관에서 팔아버리면
지수는 쉽게 갈 수가 없겠죠.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코스피 힘을 조금 감안해 보실 때 역시 코스닥에 있는 신고가 종목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이번 한 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단 한 번도 판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 코스닥 종목, 특별히 아까 제가 신고가 내는 종목을 사실은 휴대폰 관련주 위주로 많이 좀 뽑아봤었거든요. 이쪽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전략은 이번 한 주 참 동일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 한 가지 오늘 첨언할 것이 있다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신고가 종목 들어갔다가 물리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럴 때는 기관의 수급을 잘 보십시오. 기관이 내가 산 종목에 신고가 내는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팔았는데 내일도 팔고 모레도 시초가 아침에 열어보니까 또 좀 판다? 기관의 매도가 2일 내지 3일 신고가 종목에 집중된다면 그 종목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바듯하게 잡아보시고요. 손절가 한 마이너스 2, 3%, 수익률 플러스 5, 7% 이렇게 잡으시면 절대 마이너스 수익 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신고가에 집중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뉴스인마켓의 양동석입니다. 20대 고용률이 50%에 불과해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청년 고용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작년 청년층인 20세에서 29세 고용률은 58.1%로 나타났습니다. 20대 고용률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61.3%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0%대로 떨어졌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더 하락했습니다. 30대에서 50대 고용률은 이미 70%를 웃돌고 있으나 20대 고용률이 부진한 탓에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 인구 고용률은 평균 64.2%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고용률이 70%를 웃도는 국가는 13곳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돌며 20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전력의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 부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로 인한 경영부담이 매우 위험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한전은 2011년 현재 부채 규모가 50조 3천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LH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LH는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인 이자 보상 비율이 610%에 달하는 반면 한전은 마이너스 212%를 보였습니다. 이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이자조차 갚지 못한 탓에 채무를 상환하려고 또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위험 수위에 달한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려면 공공요금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경기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주택 재고가 1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의 거래 실적이 492만 채로 전달보다 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측치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아직 팔리지 않고 매물로 나와 있는 기존 주택의 재고는 174만 채로 전달보다 4.9% 감소하면서 1999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은 고용 상황이 좋아진 데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거래된 주택의 평균 가격은 17만 3천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12.3% 상승했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전담기구 구성을 22일부터 운영합니다. 배출권 거래제 준비기획단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관리하게 됩니다. 또 할당량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고, 검증, 인증의 세부 규정과 관련 전산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기획단은 온실가스 감축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금융세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배출권 무산 할당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획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 정책관이 맡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도 참여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가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저탄소 고효율 산업구조로 바뀌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은 애플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연찬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애플사는 유형동력인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한때 잘 나가긴 했다며 그러나 인간성, 따뜻함 등 무형적인 부분에서는 세계의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글로벌 헤지펀드 투자에 나섭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아시아 신생 헤지펀드인 모자이크 트레이딩에 2,500만 달러 규모의 초기 자금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자이크 트레이딩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이 작년 10월 싱가포르에 만든 것으로 최근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위기관리에 강점이 있다고 우리투자증권은 설명했습니다. 총 1억 달러 규모인 모자이크 트레이딩 헤지펀드는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정보 중재로 첫 만남을 가졌던 삼성디스플레이 김기남 사장과 LG디스플레이 한상범 사장이 다음 주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분쟁이 이르면 다음 주 실무 협상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연계되는 게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모바일 게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에 등록된 모바일 게임은 약 86개로 다음 달에는 100개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 카카오톡 연동을 위해 기다리는 게임도 200개가 넘습니다.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자 넥슨과 컴투스, 리메이드 같은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앞다퉈 경품을 내거는 등 마케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월 22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